그리고 또 이제 제가 첫 집을 산 그런 썰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첫 집을 입사하고 3년차 때 샀거든요. 이것도 되게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입사를 했을 때 회사에서 사택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사를 했거든요. 사택이 주어지면 일단은 주거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는 트렁크 하나 딱 들고 이제 그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서 그 동료 3명과 함께 2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뭐 20대니까 생각도 없고 돈도 뭐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았어요. 그렇게 이제 회사에서 주는 그런 혜택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머물렀는데, 근데 회사에서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폐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자금을 대출을 해줄 테니까 너네가 전세를 알아서 찾아서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대출 2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전셋집을 구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그래서 그 제가 3년차 때 그 갖고 있던 자산은 그냥 오피스텔 전세금 2,400만 원인데, 그게 오피스텔 전세금이 2,400만 원인데 그 중에 1,000만 원이 대출금, 그리고 내가 그냥 모아놨던 1,000만 원 요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누구도 주식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주식이 완전히 그 버블 이후로 꽉 망했다가 올라가는데, 이걸 올라가는 거 겁나서 누구도 손을 안 대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월급 이리저리 다 떼면은 한 200만 원 언더로 들어오던 시절이었는데, 대기업마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손에 쥐어지고 있으니까 뭔가 좀 자신감이 붙은 거죠. 어린 나이에 20대 중반에 그 정도에 이제 그게 돈이 이렇게 내 포켓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남자친구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때 당시의 꿈은 그 서울에 있는 본사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 이런 거를 막 좀 알아보다가 보니까 아파트가 예를 들면은 1억인데 전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 아파트를 사서 전세 입자를 넣으면은 나는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얘를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그 부동산 업자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업자가 지금 그 말투가 경상도이신 것 같은데 지방분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 주말에 자기 동네로 한번 오래요. 좋은 게 하나 있다고 소개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도 좀 겁이 없죠. 그때 당시 남자친구랑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말도 안 하고 저는 그냥 무작정 그 지역으로 갑니다. 주말에 그
데이트 펑크 내고 그 주말에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아줌마랑 얘기를 하거든요. 했더니 아줌마가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여기 있는 원 주인이 이 집을 샀는데 이 집에 대출금을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때 당시에는 대출금 원리가 이자가 거의 한 6% 7%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라서 아마 이율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저는 6%로 받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그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자기가 전세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인이 전세로 전환하는 그런 집,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전세와 월세의 갭만큼을 대출로 떠안고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주인이 내어놨던 매매 가격은 2억이었고, 24평 아파트, 수도권 24평 아파트 2억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전세가는 1억 5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갭 차이가 9,500만 원이 난 거죠. 근데 제 수중에는 1,0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 아줌마가 얘기하기로는, 네가 만약에 네 포켓 안에 2천만 원이 있으면 이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주인이 지금 대출을 낸 게 7,500만 원이었고, 그 7,500만 원을 네가 떠안으면은 니는 네 현금 2,500만 원으로 이걸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깃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취득세도 거의 없었고요. 등록세도 거의 없었고, 제가 기억을 하기로 이 금액을 기억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거의 뭐 몇십만 원, 그러니까 몇 백만 원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갭 투자, 누구도 그 매매, 전세 전환 이런 걸 생각하지도 꿈도 꾸지도 않았던 그 시기에 저는 그거를 하게 됩니다. 제 돈 1,000만 원 가지고 그 아파트 담보대출 7천만 원 받고, 내 신용대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내 돈 1,000만 원으로 그 2억짜리 집을 사게 돼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근데 거기를 왜 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한 10년 이상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지하철역이 완공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완공될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아파트가 만약에 그 지하철이 완공만 되면은 이 아파트의 가치는 뛰어오른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 뭐 내 돈 1,000만 원이고 어차피 대출 갚으나 내가 적금 부부나 똑같은 건데 뭐 한번 해보지 뭐. 대학교 때 이제 재무 레버리지 이런 것도 배웠으니까 그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그러니까 남들은 대출 무섭다고 할 때 대출 이제 6% 7% 무섭다고 할 때 저는 그냥 냅다 던졌죠. 그래서 저는 그때 뭐 거의 한 월급의 반 가까이를 대출은 메꿨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20대 때 월급의 한 4, 50%를 대출과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쪼달렸겠죠. 근데 대신에 그만큼 절약도 많이 했고, 근데 또 저는 막 절약을 하는 대신에 경험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돈 모아서 이제 해외여행 준비하고 돈 모아서 준비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경험은 또 절대 남들 무시 못할 정도로 했습니다.
헬로. 네. 그랬는데 그 아파트가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아파트 앞에 도보 5분 거리에 이제 그 역이 완공이 됐어요. 여기 완공이 되고 나니까 이 아파트의 그 24평 금액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만에 그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전 주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주인한테 그 아파트를 넘기면서 저는 차액을 9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돈 1,000만 원 넣어서 4년 만에 9천만 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 5년 만에 9천만 원 플러스 내 그 전세 보증금 2,400만 원. 그러니까 1억이 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부동산이 흘러가는 거구나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과감하게 회사에 휴직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영어 공부를 하러 영국에 좀 갔습니다. 왜냐면은 돈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사람이 손에 그때 당시에 1억이면은 되게 컸거든요. 그때 당시 1억이었으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저기 외곽에 있는 아파트 하나 샀어요. 그렇게 치면 지금은 수원에 있는 아파트 정도 하나 살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치면 지금은 거의 한 3배는 됐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 수중에 뭔가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과감한 도전도 남들은 생각도 못하는 과감한 도전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솔직히 말해서 대리급이 휴직하고 영어 공부하러 간다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무서울 게 없었으니까 안 되면 퇴사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때 저질러 봤네요. 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아파트를 그 정리를 하고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패착이 컸던 게 제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고 했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그 앞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고민을 했던 게 이 갭을 들고 마포에 있는 도화동 현대아파트를 살까, 삼성 아파트였나? 아무튼 거기를 살까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거기도 갭 차이가 8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거기를 샀었으면은 지금 이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훨씬 더 부자가 되었을 텐데. 아무튼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그 결정은 진짜 패착 중에 패착이었거든요. 그 아파트는 일단 동향이었고 13층 높은 층이긴 했지만 동향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일단은 걔가 그 지하철 개통 때문에 확 오르고 나니까는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그 동네를 산 거죠. 왜 사는지는 아사집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동네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뭐 돈을 내가 산 가격에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붙여서 팔았나? 거의 한 3, 4년 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만큼 올려서 판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근데 또 그때는 제가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어가지고 걔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못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은 제가 또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